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 우리 국민TV를 사랑하는 저하본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화관을 확 바꾸자 캠페인을 소재로 아주 재밌게 해볼 생각입니다. 민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이 영화를 확 바꾸자 캠페인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변의 성춘일 변호사님을 모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기생충 박사 서민입니다. 개미 몸속에 창형흡충이라는 기생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기생충은 소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어른이 돼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었지만 소가 개미를 먹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창형흡충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개미 머릿속에 들어가 개미를 조종함으로써 개미로 하여금 소가 먹을 풀에 매달려 있게 만들었어요. 결국 창형흡충은 어른이 돼서 알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이루는 방법도 찾아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창형흡충은 잘 보여줍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참여연대가 그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가입은 전화 02-723-53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성춘일 변호사님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지금 들으시는 시간은 4시가 좀 지났겠지만 저희는 오늘 아침에 녹음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이 시간에 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청년 문제 대토론회 했는데 우리 시대의 청년들과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지금 가 있습니다. 대신에 생방송처럼 우리 선생님들께서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 댓글 해주시고 특히 영화관에 불만 있는 거 다 올려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 정확히 5시 반부터 누가 댓글 남겨주셨는지 다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화관에 불만 남겨주시면 그거 100% 캠페인하고 멀티플렉스에 개선 촉구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녹음이지만 생방송처럼 한번 해보고 여러분 또 도와주세요. 자, 성춘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민변 민생의 성춘일 변호사입니다. 성춘일 변호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소개할 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요. 예, 저는 민변 민생회에서 한 3년 정도 활동을 했고요. 예, 남양유업 때도 같이 했던 변호사였습니다. 남양유업 사태의 주역. 주역까지는 아니고요. 예. 민변에서 최고로 열정적인 변호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변호사는 언제 되신 거예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2012년 정도 되죠. 예. 2012년. 예, 연수원 수료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럼 연수원 수료하자마자 변호사님 하시고 네. 바로 민변으로. 네, 그렇죠. 어떤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민변은 아무나 하는 데 아니잖아요. 맨날 간첩들 무죄를 밝혀주고. 좀 무서운 곳이잖아요, 민변은요. 그렇게 무서운 데가 아닌데요. 그런가요? 예, 저도 이제 처음에 민변에 이렇게 다른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변호사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민변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저 아는 분이 또 민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해보면 어떠냐고 아는 해가지고. 분은 누구예요? 아는 분? 아는 분은 또 이혜정 변호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상근하셨던. 네네. 우리 오늘 목요일 말고 내일 금요일날 이런 편이 있나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재정 변호사님, 네. 이광철 변호사님, 네. 박주민 변호사님이 만나갖고 맨날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세 분 다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인간성 좋아요? 네, 이 자리에서. 그거 노코멘트입니다. 그쵸. 세 분 다 아주 열정적인 변호사님이잖아요. 네, 민변 막 참여연대 인권단체 할 것 없이 다니시는. 네네. 네. 자, 성 변호사님은 그런데 민변 활동해갖고 남양유업 갑을 문제 했는데. 네. 어떻게 영화관 문제까지 또 이렇게 관심을. 영화관 다니다가 열받는 거 많으셨죠?
물론 그렇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자기가 겪는 문제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알게 되는 부분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하고 또 하나의 약속. 예, 예. 아주 좋은 영화죠. 그리고 예. 이제 다이빙 벨이라는 영화 다이빙 벨. 예. 네. 꼭 봐야 될 영화고요. 공정위 신고를 했었는데 예. 그 공정위 신고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자료 조사 같은 걸 해야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수직 계열화 문제, 즉 이제 얘기가 앞으로 나오겠지만 예. 극장과 배급사를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수직 계열화 현상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그 파생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CJ하고 롯데가 네네. 영화를 만들고 투자도 하고 네. 자기들이 심지어 배급도 하고 네. 심지어 자기 영화 안에서 틀기도 하고 예. 북치고 장구치고 예, 그렇죠. 처음부터 북치고 끝까지. 장구치고 진까지 치네. 예, 마지막까지 야. 다 들어가 있죠. 어떻게 그러면서 보면. 자기들이 틀고 싶은 영화,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영화만 틀겠죠. 돈 되는 영화만. 예,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 비판적 영화, 돈 안 되는 영화, 자기들 투자하는 영화는 안 틀고. 네네. 그래서 그 유명한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사태가 발생한 건가요? 개운방 사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런 일면이 있는데요. 예, 예. 개운방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 CJ에서 밀었던 그 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그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영화만이 그 모든 영화를 다 대표한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이제 CJ에서는 오직 이 영화에 올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국제시장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갔더니 국제시장만 들고 있더라. 예, 예. 개운방은 막 자정에 들더라. 예. 성춘일 변호사님도 한번 보러 갔는데 무슨 심하게 틀었고 못 보고 오셨다는. 예, 그게 뭐 롯데시네마 건대점에서만 하는데 또 이제 뭐 조조나 뭐 이렇게 심야 시간대만 하거나 이런 게 예,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사실상 보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아, 청취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제가 녹음 방송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영화관에 열받는 거 팝콘 폭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 좌석이 너무 좁다. 뭐 영화관에서 마음대로 광고 튼다. 주차장에서 돈 받는데 심지어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된다. 뭐 이런 거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아, 생방송을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우리 성철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오늘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개운방은 그 제작자님이 엄영훈 대표님 네네, 그렇죠. 직접 뭐 청와대 게시판에 글도 쓰시고 네. 뭐 이렇게 캠페인도 하셔가지고 확대 개봉하신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12일부로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20여 군데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예. 2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또 하나 약속 때도 공개인 네. 신가하고 캠페인하면서 이른바 롯데시네마가 이렇게 항복하고 이렇게 30몇 개관에서 확대 개봉했었잖아요. 네네. 일종의 그런 현상이네요. 예. 근데 그게 근본적인 치유책이라고 예.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행히 예. 또 하나의 약속하고 다이빙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재상영, 그러니까 또 하나의 아니다. 개운방 같은 경우는 재상영을 하는 거지만 예. 다이빙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사당되다시피 그러니까 했잖아요. 아직도 영화관에서는 전혀 안 틀잖아요. 네네. 예. IPTV나 이런 데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예,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 영화는 특히 시기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럼요. 사람들 입에서 그러니까 오르내릴 때 다 예. 영화를 보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때가 지나버리면 그러니까요. 예. 세월을 넣어서 제가 TV에서 주말의 명화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제작자들은 거의 돈을 못 벌고 네네. 그러게 되면 그분들이 좋은 영화에 투자도 못 하고. 예. 자, 성 변호사님은 좋습니다. 자, 보고 싶은 영화를 틀어주지 않는 문제점. 네. 재벌 대기업이 제작 투자, 배급, 상영까지 장악하고 있다. 그 네. 문제점은 이제 우리 청취자들도 알아두실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아마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열받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영화 가실 때 제일 개인적으로 열받으셨던 거 뭐가 있으세요? 제가 또 놀란 게요. 예. 팝콘 값이었어요. 팝콘값. 네네. 지금쯤 막 녹음 방송이지만 댓글 달아주실 거죠. 팝콘 하면 하실 말씀들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모 영화관에서 조조 영화를 봤어요. 조조. 예, 주말 조조를 오, 봤는데 저렴하게. 예, 6,000원에 봤습니다. 오케이, 6,000원. 6,000원에 봤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당연히 이제 아침 제대로 못 먹고 갔으니까 팝콘을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팝콘을 사는데 처음에는 나 혼자니까 조그마한 걸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을 말하니까 5,000원 달래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이 없어요. 다 비싼 것만 예, 팔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크기를 대보니까 그 커피 그랜드 잔인가? 예. 그란데 잔 정도 되는 크기였는데 거기에 500원을 추가하면 대를 준대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도 모르게 요따만한 왜 큰 예. 양동이 정도 되는 그런 맞아요. 예 팝콘에 저도 모르게 이제 유혹에 넘어가서 다 먹지도 못할 거 혼자서 5,500원짜리 아니, 이제 그러니까 영화 갖고 온 끝나고 거예요. 나가면 네. 팝콘 대부분 남기고 네, 버리시더라고요. 예. 정말 아깝고 정말 의미 없다. 영화관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아침에 저도 돌아끼려고 자주 가는데 밥 먹고 가도 팝콘 먹습니다만 네. 애가 자꾸 팝콘 먹자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애가 팝콘 좋아하는데 애도 팝콘을 남기더라고요. 네. 양이 너무 많고 저는 원래 팝콘 별로 안 좋아하고 많이 안 먹는데 네. 야 정말 상술 대단하다. 근데 팝콘 뭐 원가가 600원밖에 안 한다면서요. 네네. 근데 600원인데 5,000원, 5,500원에 팔면 뭐 이런 것 좀 뭐랄까 바가지 처벌제 이런 거 없나요? 바가지 처벌제. 보통은 이제 일반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가격을 많이 받아도 사람들이 안 사면 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사면 되고. 근데 이제 극장이라는 공간은 그게 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공정위 신고할 때 했던 것처럼 시장 지배적지 남용이라는 게 있어요. 오, 시장 지배적지 네. 남용. 그러니까 예. 그 한 시장에서 예. 세 개의 사업자가 70% 이상을 그러니까 점유하는 경우에 예.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사실상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격 조건을 제시했을 때 일반인들은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공급을 줄이면 줄이는 대로, 늘리면 늘리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그 멀티플렉스 그 극장에서 팝콘을 제공하는 가격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많이 올린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덜 사 먹거나 그러진 또 못 하거든요. 어쨌든 극장에 가는 사람들은 사 먹을 수 없는 그 특수한 예.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케이. 우리 오늘 성철 변호사님이랑 여러분 공정거래법 특강도 듣고 있습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 1개 회사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네. 3개 회사가 합쳐서 70% 이상. 이상일 예. 때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서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히 감시하고 그 네. 질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네. 네. 그러니까 팝콘을 일단은 멀티플렉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것 같네요. CGV, 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네. 시장 점유율이 한 90%죠. 예, 예. 이상 되는 걸로 알고 92%인가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영화는 다 없어졌어요. 그렇죠? 보기 힘들어요, 너무. 성철 변호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주로 저- 살았던 데가? 아, 주로 살았던 데요? 네. 주로 살았던 데는 서울? 지금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서울인데요. 원래 지방이긴 하죠. 예. 그러면 그 작은 영화관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시골에 가도 지역에 가도 작은 영화관 다 없어요. 다 멀티플렉스예요. 네네. 그렇죠? 재벌 대기업이 영화관까지 장악하기도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뭐 영화관,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그러니까 원래 멀티플렉스를 처음에 그러니까 시도했던 취지 자체가 다양한 영화를 예, 보여주기 예, 위해서 예. 스크린이 많은 이제 멀티플렉스를 시작했는데 예. 지금의 어떤 방향을 보면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크린 수는 많이 늘었지만 거기에서 오히려 다 똑같은 영화를 트니까 예. 오히려 옛날 그 조그만 영화관들이 있던 때보다 못하던 예. 지금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영화관이 네. 화양 명화 대지. 네. 이 서울의 유명한 영화관이었어요. 액션 영화도 하나 들고 에로 영화도 들고 네. 막 사람들이 그런 데 가는 거예요. 액션 영화 보러 가는 척해서 에로 영화 보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예. 근데 저는 그게 시골에 살아가지고 네. 그 영화관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예. 시골에서 신문을 보면 항상 화양 영화 대지극장이 광고를 해요. 영화 광고를 신문에. 그러면 꼭 액션 영화 하나 에로 영화 하나 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광주에서 학교 다녔으니까 광주에는 계림극장이라는 유명한 극장이 있어요. 계림동에 계림극장.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추억에 젖어있는 계림극장이 꼭 액션 영화 하나 에로 영화 하나 틀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 애들이랑 저녁에 액션 영화 보러 가는 착해서 에로 영화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사춘기 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자, 저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우리 영화관의 수직 계열화 문제, 팝콘 네. 문제가, 아니 또 근데 영화관 관련해서 하실 말씀 너무 많죠? 그렇죠. 오늘 오스텐도 발표하시죠, 오스트10. 네네. 영화관. 여기까지.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10개가 오스트10 10가지 주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외에도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그걸로 공정위 신고도 하고 재벌 대기업 영화관에 제가 항의 방문 진짜 쳐들어갈 거예요. 정말 고칠 거예요. 팝콘 2,000원대 정도로 팔아도 되지 않겠어요? 팝콘 사실? 뭐 수익이야 이런 건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일단 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원가가 600원이니까 아무리 유통 마진 붙이고 해도 뭐 1,500원에서 2,000원 팔면 되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그 극장에서 그 건물 시설비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팝콘을 카페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카페야 이렇게 자리를 점유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자리세나 이런 것들이 뭐 가만히 된다고 하지만 극장 건물 시설이라는 건 이미 스크린 상영하는 그 건물 시설값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팝콘을 그걸 얹어서 판다는 거는 이중으로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점도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영화관 같은 데는 앞에 오징어 파는 데가 있어요. 오징어 다리. 근데 어디나 영화관 앞에 팝콘 파는 데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팝콘 노점상 해가지고 영화관 앞에 가가지고 1,000원에 팔아버리고 싶어요. 그렇게 대박 날 것 같은데요. 중전마마님, 우리 어때요? 팝콘 장사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오케이. 진짜로 그렇게 해가지고 싹 손님들 몰아야지 이놈들이 정신 차리겠죠.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우리 오늘 공정거래법 특강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네. 그러니까 그 가장 유명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하면 우리가 저기 이동통신 3사 중에 네. SK텔레콤이 네. 시장 점유율 50% 가지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 가지고 요금 인가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네네. 것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은 공정거래법에서 특별히 뭐를 이렇게 주로 금지하고 있어요. 송 변호사님. 일단 가격 부분에서 그러니까 가격을 그러니까 함부로 쉽게 그러니까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악했으니까 마음대로 막 올리고 그럴까 봐. 너무 그런 좋은 법이 있었네요. 네. 근데 송 변호사님 진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열받는 게 생활에 밀접한 통신, 네. 그다음에 단말기, 기름, 영화 다 재벌 대기업들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보면 뭐 1개사 또는 3개사가 다 시장점유율 거의 100%죠. 심지어 자동차, 현대자동차 다 장악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아파트도 일부 건설회사들이 거의 장악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저희 정서랑 또 법원 정서랑 좀 다른가 봐요. 법원은 재벌이 그렇게 하는 게 좋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인정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요. 안 해줘요? 네, 잘 안 해줘요. 점유율만 딱 계산되면 해주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른데 관련 시장을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신이면 딱 통신만 봐야 되는데 요 관련 시장 획정을 좀 넓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품목이 같이 취급하는 게 보통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신고는 했는데 만약에 이제 공정위에서 그게 의결이 난다고 해도 법원에 갔을 때 이 시장을 넓게 그러니까 범위를 넓혀버리면 점유율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안 될 수가 또 있어요. 그런 식으로. 참 우리 법원이 정말 자기들도 다 서민 친구도 있을 텐데 아무리 판사님들이 엘리트 출신이다 하더라도 너무 재벌 대기업 편만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판사님들도 팝콘은 드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열받으실 거예요. 네. 갑자기 판사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원세훈 법정 구속하신 김상환 판사님 존경합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저는 지금도 자다가도 원세훈 구속된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박수 쳐요. 우와 막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 꿈을 말씀드리면 우리 청취자께서 한번 호응 한번 해주세요. 예를 들면 민변이나 참여연대 같은 데서 열심히 노력해서 조현아가 구속됐잖아요. 그 다음에 원세훈이 구속됐잖아요, 법정. 그 다음은 중전마마님은 누구로 원하세요?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쳐들어가겠습니다. 박은 너무 세고요, 현재로서는. 끝털이 박으로 끝나는 사람. MB박. 예, 맞습니다. 제 모든 인생을 그분의 자원외교 사기와 불법 민간인 사찰과 내곡동 사저 사기와 그 다음에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지시 이런 걸로 곧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적극적인 고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분명히 정의가 이깁니다. 자, 다시 영화관 팝콘으로 가서. 그러니까 팝콘을 그렇게 부당하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원가의 거의 10배 이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해당한다. 네네. 공정위 신고 나신 거죠. 예. 근데 팝콘 말고 콜라도 2-3,000원. 네. 심지어 생수 대형마트에서 한 350원을 파는 걸 막 1,500원을 받고 막 이런 것도 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네. 그것도 이제 비슷한 취지로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게 약간 꺼림칙한 게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라는 거 마트 가보시면 알지만 그날 마트마다 물건값이 다 달라요. 근데 맞아요. 팝콘 값은 이상하게 그 극장마다 똑같이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같은 마트여도 날짜마다 가격이 있는데 극장마다 가격 똑같고 그 다음에 핫도그도 3,500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가격적으로 자기네들이 미리 약속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담합이라고 하죠. 콜라도 2,000원에 똑같이 팔더라고요. 네. 다만 맞죠. 글쎄요. 우리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아, 우리 성 변호사님은 법조인이어가지고 담합이라고 이렇게 법률적으로 쉽게 규정을 안 하시는데 담합 맞습니다. 맞고 우리 민중들은 그렇게 규정할 수 있어요. 아니 가면 가격이 똑같고 판매 형태 똑같대. 얼마 전에 팝콘 플러스 음료를 2개로 끼워 팔더라고요. 1 플러스 1에서 1 플러스 2로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트 형태도 비슷하죠. 네. 아니 똑같다니까. 비슷한 게 아니라. 너무 우리 성 변호사님 얌전하신 것 같아요. 중전마마님 원래 변호사님들이 좀 잠잠하세요. 그렇죠? 네, 성칠 변호사님 그러나 뜨거우신 분. 자 그러면 팝콘 나왔고 자기들 틀고 싶은 영화만 틀고 또 지금쯤 아마 청취자들께서 제가 지금 녹음이니까 댓글 못 봤지만 분명히 제가 예상컨대 아마 광고 문제 댓글 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자 광고 네. 이야기 해주시죠. 광고 진짜 얇았던데요. 아까 보통은 상영 시간이라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이 그러니까 약속 시간 뭐 코리안 타임이라는 얘기는 옛날 말이고요. 대부분 지켜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영인 줄 알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그 이전에 보통 들어가잖아요. 갔는데 이제 주구장창 그 광고를 트는 거죠. 10분에서 15분 정도. 네네네. 작년에 이제 그 소비자 단체에서 그 조사한 게 있는데 평균 그 11분 그 다음에 22개 정도의 광고를 튼다고 해요. 상업 광고를. 11분에서 22개나. 예. 그러니까 보고 싶지도 우리가 원래 내 돈 내고 영화 보는 건데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네. 하면서 그 사람들은 돈을 다 벌잖아요, 그걸로. 그쵸. 근데 이제, 그니까 보통 TV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 이렇게 광고 수익이 나면 그게 보통 드라마나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니까 드라마나 이런데 제작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비용은 순수하게 극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광고 내용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애랑 가족 영화 보러 갔는데 성인 영화 광고를 틀어주는 거예요. 막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뽀뽀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저한테 뽀뽀를 안 해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거래요, 뽀뽀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복 광고를 틀더라고요, 대복 광고. 그때 제일 뜨아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사실은 불건전한 광고죠. 대법에 한번 손댔다가는 영화 피에타나 화차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인생이 망할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금리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네. 옛날엔 66%까지 받았어요. 합법적으로. 지금은 34.9%까지. 이것도 민변 참여인데서 열심히 데모해가지고 폭리치하지 말으니까 34.9%인데 34.9%도 세계 최고의 금리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원래 옛날 관념으로는 2부, 1년 2부, 그러니까 20% 이상 이자를 안 받았어요. 올 2부.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 관리비라도 뭐 이렇게 늦게 내면 연체료도 2%만 붙는 거든, 올 2%. 그게 연으로 따지면 24%가 안 넘게 이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관념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25% 이상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근데 대법체 들어왔고 다 망가졌는데 이 대법체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다 또 일본계 자금이에요. 사나머니, 러시앤캐시 전부 다 일본 1,2를 다투고 있는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냐면요. 러시앤캐시가 재작년에만 순이익만 그러니까 아무 노동을 하지 않고 돈만 빌려주신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일부 노동이었지만 순이익만 1,000억이 넘습니다. 돈 빌려줘가지고 1,000억을 벌어요. 돈 넣고 돈 먹게 한 거죠. 와. 그 돈이 다 일본으로 와요. 한국에 투자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자금들이 일본 변호사협회 회장님 모셔갖고 야쿠자 자금이 원래 일본계 대법원 원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야쿠자들이 대법으로 폭리를 하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열받을. 근데 그걸 광고로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성 변호사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인 광고 들고 대법 광고 들고. 그러니까 보통 TV 방송에서는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해당 또는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별로 그러니까 광고 내용도 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맥주 광고나 이런 것들은 심야 시간대 주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방송할 때는 거기에 맞는 광고만 틀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방송 내용도 거의 규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예, 공중파에서는 대법 광고를 못 틀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케이블 틀면 둘 중 하나가 돈 빌려준다는 광고잖아요. 네. 케이블에서도 규제했으면 좋겠는데 영화관은 규제를 하나도 안 받나 보죠? 네네. 그러니까 영화관은 광고에 대해 특별히 규제를 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보면 영화는 또 등급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급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관람객 그 나이나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등급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광고 내용도 등급에 따라서 좀 제한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황당하고 그래서 결국 이것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거래 상치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에 신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여기는 아니고요. 여기서는? 예, 여기서는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불공정 행위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표시를 막 이렇게
소비자들이 오인하게끔 해가지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간적인 권리나 이런 부분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불이익행위라고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래상식이나 중에.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오늘 공정거래법 특강도 잠깐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거래법에 일반적으로 네.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이 있어서 거래를 강제한다거나 네.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다는 게 네. 단죄를 하는 거고 네. 그중에 특별하게 아주 센 놈들, 네. 큰 놈들은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놈들은 네. 시장 지배적 지위라는 것을 적용해서 더 규제를 네, 하는 거 예, 이렇게 예. 일을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공정위 신고하신 거죠, 부당한 광고도. 예. 시민들이 광고에 대해서 아무튼간 저희가 지금 참여인들은 민변하고 청년유니온에서 포탈 다음 아고라에서 영화관을 확 바꿉시다 캠페인 하는데 다음 아고라 들어가셔서 여러분 토론 코너에 이슈를 클릭하시면 메인에 떠 있어요. 글도 남겨주시면 좋은데 광고에 대한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네. 광고에 대한 스트레스. 그래서 광고를 보면 우리가 자신들의 그 유료를 창출해 준 거니까 광고를 보신 분한테 한 2,000원씩 할인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추가적으로 이익을 받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인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또 극장에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답변한 걸 보니까 그게 입장료 상승을 뭐 막는 효과가 있다라든가 소비자들을 배려해주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광고로 돈을 벌어서 예, 입장료를. 예. 근데 협박이네, 협박.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작년에 그 극장 관객 수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0.8%가 늘었대요. 네. 근데 극장의 입장권 매출은 7.3%가 늘었대요. 오. 그러니까 2014년 초인가 입장료 가격이 올랐잖아요. 예, 10,000원을 올렸죠. 그러니까 예, 가격 예, 다양화 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객 수에 비해서 나머지 그 수익이 너무 크다는 거. 그러니까 수익이 7.3%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그게 다 결국에는 입장료 가격을 늘려가지고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광고비로 또 돈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대안도 있잖아요. 표에다가 네. 광고는 예를 들면 9시 영화다. 9시부터 네. 9시 10분까지 광고. 실제 영화 시간 9시 15분 이렇게 알려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네. 막 허겁지겁 뛰어갔는데 광고 들고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표기하기 방식의 차이인데요. 실제 보니까 서울극장 같은 경우는 실제 영화 시간이 몇 시부터 그러니까 몇 시부터입니다. 그 전에 입장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울극장은. 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가 아니잖아요. 예. 서울극장은 운영자가 누굴까요? 이제 그런 작은 극장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개인 사업장인 거죠, 그런 데는. 그렇죠. 이제 다 없어졌어요. 단성사도 없어지고 피카디리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대한극장이나 서울극장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데 명보, 스카라 이런 데 다 어떻게 됐어요? 중전마마님. 그 유명한 명보극장, 스카라극장, 중앙극장. 지금 피카디리도 저희 얼마 피카디리 전에 했는데 없어졌잖아요. 거기 지금 롯데시네마로 바뀌었죠. 그 유명한 간판이. 영화관의 상징이 단성사고 피카디리였는데 네. 롯데시네마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 장악한 거네요. 네. 저는 이제 서울 강동구 사는데 제가 강동구 이사 갔을 때마다 한일시네마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관이 있었어요. 강동구에. 근데 어느 날 한일시네마 옆에 한 100m쯤에 롯데시네마가 생겼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경쟁 좀 하는 것 같더니 한 몇 년 지나서 바로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재벌 대기업이 이런 작은 영화관까지 다 잡아먹는구나. 해도 너무한다. 동네 슈퍼까지 치고 들어오더니.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재벌 대기업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네. 재벌 해체. 저는 과격한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네.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자기들끼리 선의 경쟁도 하고. 지금 재벌 대기업 경쟁도 안 하니까 통신요금, 영화요금 전혀 경쟁 안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기름값도 똑같잖아요. 네. 대리점, 물론 이제 주유소에서 일부 경쟁을 해주시지만, 자, 그래서 그냥 광고 이야기까지 지금 보고 싶은 영화도 안 트는 문제, 그다음에 광고 팝콘. 그 다음에 또 공정위에 신고하신 게 3D 영화. 3D 영화 또 사람들이 네. 이거 할 말 많죠. 네. 일단 3D 영화 너무 비싸고. 그쵸. 그 안경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3D 영화 안경. 이게 네. 보니까 그 롯데시네마랑 CGV랑 그 메가박스는 약간 상황이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지금 회수를 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 보통은 그 표 가격에 안경값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 봐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랑 그러니까 그 3D 영화랑 차이가 크게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보면 예. 영화 가격이 3-4천 원 차이가 나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안경값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롯데시네마랑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회용 안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일회용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회용이잖아요. 그걸 폐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닦아가지고 재사용한다는 거죠. 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니까 첫 번째 그거를 이제 보신 분들은 뭐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3D 영화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사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 이제 일회용 가격하고 똑같은 어떤 상품 가격을 내는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집에 아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3D 안경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갖고 가서 이제 그 영화관에서 쓸 수 있는데, 일회용을 왜 또 굳이 사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네. 그 안경값이랑 영화값이랑 분리해가지고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대여료라면 너무 비싸고 폭리고 네. 우리가 산 거라면 우리가 샀는데 뺏어가는 거네요. 그쵸. 아니,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예전에 아바타 최근에 애랑 뭘 봤냐면 하늘에서 햄버거가 떨어진다면 뭐 2 그 3D 영화로 그거 봤는데 자연스럽게 입구에서 걷잖아요. 네. 냈는데 그냥 네. 갖고 나갔나 걸 거 그랬네. 내가 산 그러니까 거니까. 갖고 나가는 걸 지금 네. 막진 않는다고 하는데, 그걸 또 그렇다고 다 가져가시라 이렇게 얘기도 하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면, 딱 그 아르바이트 청년 노동자들 예. 뭐 그분들이 처우도 열악하다는데 시민들이 자꾸 그분들한테 항의를 한대요. 영화관 열받는 거. 그분들한테 항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분들은 결정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입구에서 이렇게 엄청난 박스를 딱 갖고 이쪽으로 넣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 몇 번 그냥 넣었어요. 다 갖고 나올 걸. 그러니까요. 아까워라. 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해야겠다.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해주실 거예요?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예, 자, 영화관에 대한 불만, 또 영화관에 대한 사연 계속 올려주시고요. 제가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은 거 사과드립니다. 우리 성칠 변호사님도 감기인데 목소리가 낭낭하신데. 그러게요. 오히려 제가 지금 목이 맛이 저는 평소에는 더 거친데. 예, 아니, 우리 성 변호사님이 거친다면 어떻게. 저는 뭐. 이제 말이 급하고 빨라서. 톤도 높고. 근데 지금 감기 걸려서 이제 목소리 뭐 톤도 박근혜 높을 수가 정권을 없고. 타도하자 뭐 이런 거친 건 아니고요. 좀 약간 섞여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성칠 변호사님 제가 평소에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오늘 진면목이 드나. 우리 중전마마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박근혜 정권 타도한다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요? 바라던 바예요? 그렇죠. 정말 저는 이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우기 어렵다고 보는 게 전혀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려고도 하지 않고 국민들의 걱정이나 근심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이런 정권이라면 단 하루도 정권이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권은 우리 국민들의 정권인데 어떻게 우리 방송 끝나고 청와대로 갈까요? 중전마마님. 할 일이 많아서. 다음 방송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혼자 갈게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님 진짜 정말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걸 제대로 해주세요. 열받습니다. 자, 계속 그러면 이제 3D, 그러니까 안경을 끼워 파는 거죠. 네, 쉽게 네. 말해서. 무조건 구매하게 사고 하는 싶지도 거죠. 않은데 네. 구매를 강요하고 네, 네. 끼워 팔고 이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네네. 어떤 게 있어요? 끼워 팔기가 금지되어 있죠, 아예. 그게 거래상 강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 조건을 미끼로 해가지고 무조건 그러니까 꼭 살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상품을 강제로 이제 같이 사게끔 만드는 예. 거죠. 묶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허니버터칩 사러 갔더니 뭐하고 같이 사라는 거예요. 예. 일종의 그런 거죠. 예, 따로는 그러니까 판매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 진짜 우리 동네 슈퍼 맨날 문자 와요. 얼마 웃긴지 알아요? 5,000원 이상 구매하면 허니버터칩 판매. 진짜 내가 이 문자를 저 경향신문 기자한테 보여줬어요. 기사 한번 써라고. 너무 재밌지 않냐고. 허니버터칩이 품절이니까 막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니까요. 예. 그래갖고 10,000원 이상 사면 허니버터칩 판매. 내가 살다 그런 경우는 또 처음 봤는데. 자, 오늘 계속 영화관의 이 황당한 풍경들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열받는 거. 시네마 포인트. 네. 주말에 사용 못하게 하죠. 네네. 와, 저는 진짜 시네마 포인트 많이 사했거든요, 저도. 네. 애랑 영화를 자주 보러 가가지고. 롯데 시네마 주말에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강동 CGV를 자주 가니까. 네. 일단 참고로 재벌 대기업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요. 강동구에 재벌 대기업 영화관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다 롯데 시네마 강동 CGV. 한일 시네마가 문 닫아갖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영화관 가는데 강동 CGV는 이탁점이래요. 네. 그래서 CGV는 무슨 주말에 포인트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강동 CGV는 사용을 못하게 해요. 이탁점이라서 자기들은 구속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강동 CGV 포인트도 엄청 쌓여 있습니다. 평일에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중전마마님 어디 평일에 혹시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그거 다 보고 오세요. 그니까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주말에 아니 주중에 어떻게 영화를 봐요? 웬만하면 그렇죠. 예. 저녁에 늦게 끝나고 일찍 끝나도
애랑 저녁에 영화 보러 가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잠을 늦게 자게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성분의 사님. 주말에 시네마 포인트 못 쓰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참 치졸한 짓인데. 그치,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객이 많이 드는, 그러니까 사실상 포인트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 예, 보면 그러니까요.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뭐 마침 그러니까 광고 같은 거 할 때, 그 다음에 자기네 자사 어떤 극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지금 포인트를 예. 많이 정립시키고 있는데, 그럼요. 근데 실상으로는 그것들을 이제 주말 가장 소비자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주말에는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기는 홍보로 이용하면서도 소비자들 혜택은 거의 주지 않는 어떤 그런 예. 부분인 거죠. 그것도, 예를 들면 약관에 그렇게 해놨으면 부당한 약관일 테고. 네네네. 약관에 규정을 안 해놨어도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그 네네. 부분도. 예. 그래서 맞습니다. 거래상 지인남용 행위로 네. 역시 신고했네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주말에 아무튼, 아니, 우리 크게 데모 안 할 테니까, 재벌 대기업 영화관님들, 주말에 시네마 포인트 사용하게 해주세요. 서민들 그 포인트 싸가지고 한번 그렇게 쓰는 거 그게 인생의 낙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저 이발했잖아요. 중전마마님. 이게 블루클럽이에요. 10번 하면 한 번 공짜거든요. 예. 제가 오늘 어저께인가 깎았는데 10번째 깎은 거예요. 그랬더니 딱 나갈 때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다음에 오시면 공짜네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최근에 제가 일주일 사이에 제일 기분 좋은 일, 온세훈 구속, 블루클럽, 다음번 공짜. 아니, 사실 서민들이 가난으로 힘드니까. 네. 포인트 10원, 20원 적립해주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지갑마다 신용카드보다 포인트 카드가 더 많아요. 네. 사람들마다. 중전마마님 또 어디 커피숍 가면 그 도장 찍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민감해. 그 도장 안 찍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네. 영화관은 지금 주말에 포인트를 못 사용하게 한다. 네. 자,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에이, 이렇게 우리가 핀잔 주고. 자,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고는 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별도로 또 신고하셨죠, 성명님. 네네.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표시광고법이 뭔지. 그러니까 예. 표시광고법은 그 어떤 해당, 그러니까 재화나,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그 예.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누락하거나, 그러니까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보를 예. 누락하거나 그러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예. 그 관련해서 법률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해당 영화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비자들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의 광고가 만약에 보기 싫은 광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복 광고나 이런 걸 하는 걸 알면 그 영화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있으시니까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광고를 틀고 몇 분 정도를 트는지를 명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인하게끔 이렇게 축소해서 그러니까 상영 시간을 지금 어떻게 보면 네. 광고 시간을 포함시켜가지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금 저희가 신고를 한 거죠. 자, 표시광고법은 정확한 플레임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법 특강 같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공정거래법이 쉽게 말해서 본법이고 네. 거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여러 개가 네, 생긴 네, 거죠. 네. 공정거래법 다 규율을 못하니까. 네. 그래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네. 또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가? 공정하는 예. 법률. 이게 법률 이름 되게 길어요. 예. 그 다음에 다 공정하는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 하나 있잖아요. 가맹사업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예. 제가 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대리점 예. 거래에 있어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 법률. 이게 지금 안 만들어진 거죠. 네네, 예. 이게 그 유명한 남양료 방지법으로 네. 대리점에서 갑을 문제 해결하려 했는데 새누리당하고 공정거래가 반대해서 네. 야, 오늘 진짜 우리 공정거래법 특강, 공정거래법이 모법이고 법법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네. 가맹사업자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 네. 보호하고 대규모 유통업에 납품하는 분들 보호하고 표시광고에 소비자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을 뒀다. 네네.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야, 오늘 아주 질이 높은데요. 청취자들께서는 제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질이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오스트 10에 보니까 네. 자, 영화관 무단 광고, 팝콘 음료 생수 폭리, 영화관 시네마 포인트를 주말에 정하지 못하는 문제, 보고 싶은 영화를 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3D 영화 가격 부담 및 안경 교팔기 5개 이게 나왔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플렉스 3사의 독과점과 담화, 네. 관람료나 먹거리 가격을 거의가 아니라 아예 똑같이 받고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주차장 유료화 및 과단 요금 징수. 보니까 예전에는 주차장 네. 무료인데 요즘 다 유료하고 네.
저기 롯데시네마 피카디점은 신용카드를 안 받아요. 근데 주차요금 요즘에 현금을 안 갖고 왔다가 신용카드 안 받으니까 네. 시민 한 분이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랬더니 그 주차장 우리 노동자 선생님께서 그분도 어쩔 수 위해서 시켜서 했겠지만 가서 은행에 가서 돈 찾아와라는 거예요. 뒤에 차 막 열 몇 대 기다리고 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오도 가도 못하고 막 그런 일이 발생했다니까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다 문제가 돼야 될 이것도 텐데요. 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다음에 요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성 변호사님. 네. 영화관 맨 앞좌석도 동일한 관람료 징수하는 거 이게 네네. 오스트에 뽑혔거든요. 네. 근데 이건 진짜 저도 중전마마님 맨 앞자리에 앉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어쩔 수 없이 늦게 가면 그 표 없으면 그래. 어때요? 목 아프지 않았어요? 목 아프고 눈도 아파요. 이게 와이드 화면이 눈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눈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네. 거기는 한 지금 주말 10,000원이라면 거기는 한 2,000원 정도 할인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2, 3,000원 진짜 불편하고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약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호하는 좌석이잖아요. 근데 그런 그렇죠. 좌석들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서 여러분들 커플석 아시죠? 커플석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자기네가 그러니까 비싼 값을 받아요, 극장에서. 아 그래요? 예.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커플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2인 어떻게 보면은 커플석은 두 사람이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세트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1인석 기준한 가격보다 좀 더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면 좋은 좌석 그렇게 선점해서 그러니까 비싼 값을 받으면 그에 비해서 이제 여리한 좌석 같은 경우도 예. 그러니까 할인해 주는 게 분명히 맞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네가 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좌석에는 그런 식으로 비싸게 어떻게 상품화해서 판매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리한 좌석은 똑같은 가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자들 불만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열 위안 자석, 예. 열악한 이체 있는 네, 자석. 네. 오, 오늘 또 약간 법률 용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열위, 예. 열이 잘 안 쓰는 말인데 열악하다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열이한 예. 자석. 그러니까 오늘 아마 청취자들께서 제 목소리는 비록 안 좋긴 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100% 뭐 200% 찬성해 주실 것 같은데 맨 앞자리 한 2칸 정도, 네. 그다음 맨 앞자리에서 한 서너 칸 정도에서 맨 왼쪽 오른쪽 자리 정도는 한 20, 30% 할인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공정에 신고할 거 신고하고, 근데 공정거래법으로 특히 규율하기 쉽지 않은 부분, 방금 제 예를 들면 좌석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에서 뭐 맨 앞자리 깎아달라고 공정거래나 네. 시정명령 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이런 부분은 시민 캠페인으로 이제 전달하는 네, 거죠. 네. 오스트 댄으로. 그다음에 영화관 좌석이 불편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그 아고라에도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네. 간격이 좁다거나 옆이 너무 좁다거나. 네. 근데 사실 영화 보러 왔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 예. 있으니까 신경이 적잖이 쓰이거든요. 네. 그것도 좀 개선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 표준 신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에 맞춰서 영화관도 새로 지어지는 영화관들은 그걸 반영을 해서 네. 조금 더 쾌적한 어떤 환경 이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이없이 남녀 화장실, 공용 화장실을 네. 그리고 뭐 공용 화장실뿐만 아니라 공공 화장실뿐만 아니라 민간 화장실에도 면적을 같이 하니까 여성들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칸이 더 넓잖아요. 남자들 네, 그 네. 입변기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어디 갈 때마다 여성들 줄 서 있잖아요. 네. 화장실에. 영화관에서도 마찬가지. 영화관도 네. 줄 서 계시잖아요. 다 네. 되게 안쓰럽거든요. 그게 굉장히 급한데 서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랑 같이 광주 어린이 대공원 가는 게 우리 전라남도 시골 어린이들의 로망이 광주 어린이 대공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제 생일 때 친구들까지 초대해가지고 진짜 없는 돈에 이렇게 광주 어린이 대공원을 데려가 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근데 이제 얼른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이제 춥고 배고프니까 막. 근데 어머니가 화장실에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엄마의 줄 서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화장실이 좁아. 그래서 줄 서 있는 거랬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진짜 우리나라 어른들 나쁜 사람이다. 남자들은 막 아무 데서나 시도하고 변기도 입변기니까 금방금방 이렇게 사람 교체되니까 여자 화장실 크기를 3배, 4배로 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막내 말이 맞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야만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성들 줄 서서 그 고생하는 거 알면서도. 네. 2005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정식으로. 그래서 공중화장실법을 개정해라고 공고를 했고 네. 법이 개정돼서 지금 지어지는 공중화장실들은 다 여성 면적이 2배 또는 3배 이상 넘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영화관 좌석도 보면서.
이제 한국인들의 채용은 커졌는데 여전히 불편하다. 네. 이것들이 돈 벌어갖고 그런 데는 투자 안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예, 좋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년유년에서 오스틴을 같이 뽑은 거 보면 영화관에 근무하는 알바 노동자들이 되게 열악한 처우에 있다고. 네. 최저임금밖에 못 받고 하루 종일 서 있고. 또 네. 영화관에 대한 불만 많으니까 시민들은 그분들한테 막 항의하고. 네. 또 복장은 복장대로 막 엄격하게 입어라고. 네. 그 이야기도 좀 성분 들으신 이야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자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있는 서비스 노동자들하고 좀 예. 비슷한 환경인 것 같아요. 위에서 쪼이고, 아래에서 쪼이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소비자들의 그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갑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잘못한 게, 그러니까 뭐 서비스에서 크게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다만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화풀이할 대상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 노동자들한테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또 이 노동자들이 위에 그 고용주인 여기 지금 극장주잖아요. 예. 극장주 그러니까 극장주에서 또 이제 한번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착취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그런 환경에서 저임금 받고 일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대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화 카트의 명대사 네. 반찬값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네. 정말 청년 알바 노동자들도 저번에 우리 알바 노조분들 오셨는데 네네. 네. 진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처자는 네. 알바 노동하는 거라고. 그래서 알바생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 싫대요. 네. 마치 그러니까 그 용돈 벌러 나온 것처럼 네. 그 지위를 폄하하고 함부로 하고 어이 알바생 그런. 그러니까 근데 엄연한 노동자라는 거예요. 네. 단기간 하든 장기간 하든 네. 간에. 심지어는 일자리 없어서 알바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알바 노동자라고 저도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트텐을 이제 오늘 발표도 하고 영화관에 전달하고 그중에서 4-5개는 공정위 신고하고. 네. 근데 이번 설날 대목인데 네. 그 안에 좀 고쳐질까요? 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씩 예. 극장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이런 것들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예. 그날도 저희 기자회견 때 많은 소비자분들이 저 그렇게 기자회견 때 많이 지켜보시는 거 처음 봤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기자회견 때 너희 하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분은 그 자리에서 막 항의하신 분도 있더라고. 이거 왜 안 틀어주나 막 이러면서. 우리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롯데시네마 피카디리관에 허삼관 보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밖에는 허삼관 영화가 걸어져 있으니까 할자고 들어왔는데 자기들 메인 시간대 또 배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 영화에 대해서라고 막 나쁜 놈들이라고 네. 자정에 튄다고 하면서 욕하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지금 무슨 PD수첩이라든지 뭐 시사매거진 뭐 이런 데서도 계속 취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영화가 문제.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종의 국민 캠페인처럼 되어가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이제 소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또 예. 이후에 저희도 이제 같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영화 제작자들도 사실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극장업에만 진출한 게 아니라 그 대기업들이 배급이나 제작에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투자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제작 환경을 지금 형성하는 것도 대기업 자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기업 자본들이 이제 그 제작 환경을 더 어렵게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피드수첩이나 이런 데도 더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관에 대한 소비자 불만으로 시작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영화 산업 전반에 굉장한 불공정과 불합리가 많다. 네네. 거기에. 그래서 제가 개를 훔치는 방법 우리 엄영훈 대표님 만났었죠. 네네. 호프 한잔 하면서 이야기 네. 많이 들었죠. 엄영훈 대표님 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만든 영화가 그러니까 자유롭게 틀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원함에도 불구하고 틀어지지 예. 않는다는 부분에 되게 분개를 하셨고, 그 외에도 실제 제작 환경에서 지금 그 대기업 자본들이 한국 영화계를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에 되게 많이 분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들이 이제 돈벌이가 될 만한 영화만 네네. 투자하고 거기에 네. 돈이 다 쏠리고. 예. 그래서 엄영훈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저도 기억나는 게 사회 비판적인 영화라서 안 틀었으면 덜 억울할 텐데 네. 심지어 사회 비판적이 아닌 네. 따뜻한 가족 영화인데도 네. 자기들이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왕따시킨다. 네. 그 이야기 하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낼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예. 변호인과 국제시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단은
질 낮은 답변하면 변호인은 좌파양아, 국회시장 우파양아.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다 정답은요. 예. 1000만을 똑같이 넘긴 영화지만 국제시장은 1000만을 넘어 뭐 1200~300만 계속 갈 수 있지만 변호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 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국제시장은 CGV에서 그러니까 배급한 영화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기네가 스크린을 많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시장 같은 경우는 1000만 관객을 그러니까 돌파하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와 하잖아요. 예. 그래도 스크린을 계속 점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변호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1000만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크린을 완전히 빼버린 거죠. CJ가? 그렇죠. 예, CJ가 근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CJ가 우리나라 좌석점의 40, 그러니까 거의 반절을 차지해요. 멀티플렉스에서. 아, 거의 시장 지배적 사파로 예. 1개1사 차원에서도 네, 가네요. 멀티플렉스 내에서 이제 차지하는 게 거의 오, 그래요. 야. 49점에 가까울 거예요. 49점 몇 %. 명랑도 CJ가 투자했죠. 아마 저 정확히 확인 안 해봤는데. 그렇게 들었어요. 예. 아무튼간. 롯데시네마인가? 아무튼 자기들이 투자한 영화만 몰빵을 해주는 거예요. 네. 일감 몰아주기잖아요. 네. 부당한 기회를 편취하고. 예. 다 이것도 그 자체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죠. 걸렸죠, 작년에. 그래가지고 한번. 네. 거기에 대해서 시정명령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공정에서 CJ하고 롯데시네마가 자기들이 투자 배급한 영화만 네네. 집중적으로 틀어준다고 작년 11월쯤에 과징금을 각각 20억 얼마씩 네. 매겼었죠. 근데 지금도 시정 안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땜빵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공정거래법이 되게 한계가 있는 게 정작 이제 피해를 당한 당사자를 그러니까 구제하는 데는 거의 무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복해서 위반하는 거에 대해서 네. 그냥 뭐 어떤 기업이든 과징금 좀 내고 말지. 뭐 똑같은 어떤 위반 행위를 해도 거기서 이제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되니까요. 예. 그거를 뭐 이렇게 다 그러니까 과징금 과다하게 부과하면 또 법원 가서 또 깎이잖아요. 예. 우리 법원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러저런 이유로 많이 깎아주죠. 비즈니스 프렌들리 법원. 피플 프렌들리 좀 해라, 이놈들아. 이렇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피플 프렌들리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설 직후에는 이 제작자들이 겪는 소름과 네. 불공정에 대해서 이제 2차 신고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영화인들의 희망이 되는 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게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많은 소비자분들이 관객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떻게 예. 보면 이게 더 지금 저희가 캠페인이나 이런 게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영화 제작하신 현장에 계신 분들의 그 고충은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번에 명필름 네. 영화 제작자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명필름의 네네. 이은 대표님이 네. 뭐 그동안 겪었던 소름이라 해서 뭐 저희들한테 보내주셨잖아요. 네. 총정리해가지고 네. 그걸로 공정히 신고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명필름이 카트 영화 진짜 애써서 만들었는데 네. 역시 몰빵 안 해줬나요? 그 영화는 한 100만 정도 넘고 약간 흐지부지 된 것 같아요. 아쉽더라고요. 그 영화도 제가 알기로는 초반에 그 상영관 잡을 때 되게 애로사항이 네. 많았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다행히 카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관객들 예. 호평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평이 너무 좋았죠. 좋아서 그러니까 상영관을 그러니까 추후에 아마 많이 좀 잡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반찬값 벌러 온 거 아니거든요. 네네, 참 예. 명대사였어요. 정말 살려고 생활비 네. 벌려고 이 땅의 모든 노동은 그렇게 처절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명절 후에 또 공정위 신고 캠페인 계속하고 일단 포탈 다음 아고라 네. 캠페인 사이트는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던데요. 예. 이제 아마 페이스북도 이제 곧 열 거예요. 오, 네. 그래요? 포탈 다음 아고라의 이슈 코너에 가시면 영화관에 대한 다종다양한 불만과 고통이나 고충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민변 참여연대 청년위원회에서 캠페인도 하고 항의도 하고 정부나 국회에 대책도 촉구하고 공정에 신고도 하고. 네. 성 변호사님 거기 글 남기신 적 있어요? 저는 남기진 않았습니다. 보기 눈팅 많으셨어요? 네. 저는 글 2개 남겼어요. 아, 그래요? 저 맨 앞자리 할인해달라고 글 쓴 거 저예요. 저도 이제 남겨야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지만 시민하는 사람으로서 불만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네. 광고 특히 대북 광고 좀 틀지 말아라 네. 이렇게 2개 있었어요 저도요. 알겠습니다. 근데 글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예. 아무튼간 근데 민변이 아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민변이 무슨 억울하게 간첩되신 분들 무죄 선고 무죄 네. 이렇게 변론하시고 예. 그다음에 2008년도에 촛불 시민들 막 끌려가 연행되고 유죄 선고 받으니까 공익 변론 해주시고 이런 착한 일 하는 건 알았는데 네.
민변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시민 친화적인 캠페인도 하니까 좋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민변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걸 모르셨다는 게 더 신기해요. 예. 아니, 저는 알았는데, 네. 어떤 시민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아, 민변이 이런 일도 하냐고. 예. 그래서 너무 좋다고. 예. 성철 변호사님 속해 있는 데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네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군요? 예, 예. 근데, 그동안 뭘 하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네. 기억하는 걸로, 그러니까 민변 민생위 내에는, 그러니까 크게 지금, 4개 팀이 있어요. 한의원의 4개 팀이, 예. 와, 잘 나가는 팀이네요. 그럼요. 민변 민생, 그러니까 민변 안에서도 그 가입 회원 수가 꽤 많은 오. 위원회 중에 민변은 하나거든요. 주로 우리 기억으로는 민변은 노동위원회, 예. 민변 통일위원회, 네. 민변의 뭐 주한미군위원회, 네네. 또 우리 이광철 변호사가 활동하는 민변의 무슨 국가보안법팀, 뭐 네.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그분들이 아마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나 그런 게 됐을 때 주로 이제 쟁점돼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네. 저희 이제 활동을 보면 부동산팀, 네. 그 다음에 금융팀, 예. 그 다음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활동하는 공정경쟁팀이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조세재정팀이라고 해가지고. 아, 우리 조세재정팀, 네, 네, 자원외교, 네. 에너지 그 304 고발하신, 네.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네, 그리고 이제 너무 4대강 멋있어요. 사업 관련해가지고도 국민소송제도 이제 그렇죠. 도입하려고 막 국민소송법,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산 낭비에 예. 대해서 환수를 주장하는 소송. 네네, 예. 예. 아, 너무 좋아. 아, 민변 너무 좋은 곳이다. 그쵸? 네. 짜고 치는 고돌이. 민변은 근데 일반 시민들이 후원하고 싶어도 후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변호사님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네네. 최근에 후원회를 만드신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지금 얘기는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회원들 간에도 약간 의견차가 있어서 아. 조율 중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변이 후원을 받느니 일반 NGO들에게 후원의 기회를 더 주자. 뭐 네, 이런 예. 고민도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민변이 있어 너무 든든해요. 그렇죠? 참여연대가 맨날 영화관 앞에서 캠페인하면 뭐합니까? 공정거래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민변 변호사님이 다 써주셨거든요. 공정위 신고. 돈 한 푼 안 받고 오로지 시민들이야. 잠 안 자고 자기 일도 바쁘실 텐데 그리고 변호사님도 예전처럼 밥벌이가 예전처럼 시원치 않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맞죠? 변호사님? 네, 힘듭니다. 그렇죠.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안 받고 에너지 304 전현직 사장 고발장도 그냥 무료로 써주시지. 너무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 사랑합니다. 자, 그러면 공정경쟁팀에서는 영화 이슈 대응하고 또 최근에 어떤 이슈들 대응하고 계세요? 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한 거 집단소송도 하자는 이야기. 네네,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진짜 거기는 고발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네. 카드사, 그러니까 정보 유출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네. 대해서 정부가 이제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소득을 위해서 지금 예, 팔았잖아요. 파는 거잖아요. 저 홈플러스 회원이에요. 저는 소송 대상자죠, 이런 사람은. 네네. 야, 진짜 소송에서 1인당 100만 원씩 받아냈으면 좋겠다. 저도 원고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가입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 안 가기 운동하니까 요즘에는 안 가는데 예전에 멋모를 때 가면 이렇게 계산할 때 뭐 약간 포인트, 뭐 예. 쓰라고 그러잖아요. 포인트 네네. 준다고. 그러니까 우린 또 포인트에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네. 포인트에 울고 사는 사람이라고 바로 가입했죠. 네. 좋습니다. 그런 일도 하고. 아,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좋고요. 자, 다시 영화 이야기로 가가지고. 네. 그럼 이제 설날 이후에는 이제 영화 제작자들하고 이제 공정에 또 신고하고. 제작자들이 또 호소하는 게 뭐가 있나요? 자기들이 애써서 만든 영화를 안 틀어주는 문제하고 또. 일단은 그 투자금 모집할 때 그 부분도 예. 저도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이제 되는데요. 공부하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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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영화 발전 기금인가를 저희 예. 표에서 그러니까 표값으로 예, 우리 5%만 표에 내고 붙어 있잖아요. 있죠. 영화 예, 발전 예. 기금.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제작사 쪽 그 이득 부분에서 5%를 떼가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기금이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도 약간 의문스럽더라고요. 얘기를 언젠가 들어보면. 제가 기사 보니까 심지어 그 기금이 재벌 대기업 예. 영화사 그 CJ나 롯데시네마가 그 기금을 쓴다는데요. 네네. 아, 그건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저는 절대 영화 발전 기금에서 무슨 좀 다양성 영화라든지 네네. 또는 중소 제작사 이런 데 저는 쓰여지길 바랬는데. 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심정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규모 영화관이 예. 너무 그러니까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에서 네. 제가 그 CGV하고 롯데시네마 안 가고 싶어도 네.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네. 얼마나 이 삶이라는 게 재벌되게 우리가 종속돼 있어요. 네. 거의 노예처럼 예, 마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영화관들을 지킬 수 있게,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관들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좀 사용되고. 그러니까 동네마다 영화관. 네네, 예. 뭐 강동구에 뭐 1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한 두세 개라도 네. 작은 영화관이라고 해서 다양한 영화도 틀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성 영화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멀티플렉스로 그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런 영화진흥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로 이제 영화관을 직접 이제 만드는. 그래서 영화인들이, 네. 그니까 뭐, 자기네가 이렇게 하는 영화를 마음대로 틀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야겠네요. 아, 영화, 처음에는 소비자 문제로 시작했는데, 네. 우리 영화 산업의 진정한 발전에 대한 우리 고민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춘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언젠가 우리가 짚어야 되는데, 아까 지금 영화관에 근무하는 알바 네. 청년 노동자들 열악한 초도 문제지만, 우리가 사실 이 캠페인 하면서 염두에 뒀던 게 연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열악하잖아요. 뭐 최저임금도 안 주고 네네, 그런 게 네. 많았잖아요. 네. 엑스트라들 뭐 얼마 전에도 그 뭐죠 영화 김우빈 나와갖고 유명해진 영화였잖아요. 추적장가 기술장가 아, 기술자들인 거. 기술자들 예. 거기에 출연했던 어떤 여성분 엑스트라 네. 뭐 전치 뭐 20 몇 주에 중상을 입었는데 네. 거의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방치돼가지고 네. 그분이 지금 외롭게 뭐 투쟁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그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이 돼가지고 네. 뭐 산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그때 다 처리가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도 그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막노동이라고 하는 예. 그분들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지급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함부로 못 되게 돼 있는데 근데 제작 현장 자체 내에서 일하는 스텝이나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 임금은 체불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가장 먼저 어. 지급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정말 예. 영화발전기금 중에서 제일 먼저 중소영화 제작하는 데하고 네. 영화 노동자들 열악한 처해 있는 분들한테 네.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주는 것으로 네. 지원이 되면 좋겠어요. 네. 근데 1차적으로는 제작사가 이제 책임져야 되지만 안 되면 네. 그렇게 사회적 지원이라도 해줘야 된다. 네. 4대 보험료라도 지원해준다든지. 그렇죠, 예. 예, 좋네요. 아, 막, 우리가 우리 영화인들도 아닌데, 한제 영화인 가지고 영화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번에 명절 때 우리 송 변호사님 고향 가세요? 네, 갑니다. 고향 가면 명절 때 또 영화 보시겠네요? 극장에 안 가고 아마 가족끼리 뭐 윷놀이라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식구들은 네. 명절 때 꼭 이제 광주 전남 하순인데 하순에 영화관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신한극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50원 내고 영화 봤는데 네. 그때 영화 관람료 50원이었어요. 네. 근데 그 영화 없어졌어요. 예? 저요? 저 20대 중반이잖아요. 아시면서. 예. 예, 50원 신한극장 없어져갖고 네. 하순이 인구 10만 가까운 읍인데도 영화관이 하나도 없어서 광주로 보러 가는데 광주도 다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 무등극장 겨우 남았어요. 다이빙벨을 거기서 틀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러니까 이런 중소 영화관이 꼭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를 저는 다이빙벨 사태도 느꼈어요. 롯데하고 CGV가 철저히 외면할 때 메가박스가 그래도 그 지역마다 있는 토착 극장들 있잖아요. 관객 든다니까. 무슨 의식이 특별히 있어서 그런 것도 일부 있겠지만 아니 관객 든다니까 트는 거예요. 자본의 논리로도. 우리나라 영화관들은 지금 자본의 논리도 거부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또 하나의 약소와 다이빙벨은 관객들이 꽤 있는데도 안 틀어주잖아요. 네네.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예. 부모님 모시고 극장 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예.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신 지 한 30년 넘게 영화관을 예. 가보신 적 없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 시골에만 계시니까. 근데 이제 변호인 영화를 조조로 해가지고 저희 이제 그 오빠 부부가 예. 이제 모시고 갔거든요. 예.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오더니 우리 딸내미가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박수. 야, 제2의 노무현 성춘일 변호사님.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어느 그 우리가 얘기를 영화 생각나네요. 이야기하다가 노무현 대통령님까지 보고 싶어지는 이 황당한 사태. 참 저는 가끔 생각하면 참 그분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네. 참 가장 서민 친화적인 대통령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네. 야, 변호인 영화는 어떠셨어요? 우리 성 변호사님 보시면서. 아, 저는 이제 마지막 장면이 되게 뭉클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노무현 대통령이 예.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피고인 좌석으로 이제 피고인석으로 이제 앉았는데 거기에 변론하겠다고 하는 그 변호사들이 다 일어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뭐 100명 가까운 변호사님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민변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지금 있어서 검찰이 네. 굉장히 막 탄압하고 있죠. 이 나쁜 놈들. 네. 그래서 네. 거의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제 예. 그러면 거기에 변호인의 자격을 가야 되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네요. 예. 그 맨 마지막에 변호인 영화에서 호명하는 변호사가 박왈순인가 기거든요. 그분이 실제 박원순 변호사래요. 아, 그러니까 실제 박원순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 하시는 분이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87년 우리 시위했을 때 민주화운동했고 노동운동했을 때 실제 변호사로 등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영화에서도 박왈순인가로 이렇게 마지막쯤에 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몰랐는데 그 서울시 출입하는 기자님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런 이제 우리 성철 변호사님도 그런 변호사님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럼 근데 이제 거기에 이름 하나 올리거나 결론만 하지 말고 네. 구속이 돼야지. 저도 올라갈까요? 거기 그렇게 피고인 자격으로 또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다도 투쟁하다가 구속돼야지. 너무 험한 길입니다. 예, 그렇죠. 시골에 예. 계신 부모님이 알면 네. 저를 잡아 족치시려고 하겠죠. 이런 나쁜 놈 하면서. 그리고 예. 그때 이제 예전에 이도구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아직 그분들의 뭐 이렇게 발 뒤꿈치라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 그분들의 업적에 뭐. 아니요, 근데 시대가 지금 험악해졌잖아요. 우리 민주주의도 후퇴하고 민생도 파괴되고 네. 노동 문제도 악화되고 남북관계나 평화도 파탄나고 있는데 네. 이럴 때 뭐 다시 한번 변호사님들 중에도 뭐 몇몇 분은 구속도 되고 네.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구속될 뻔했었잖아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그 구속영장 겨우 기각된 거예요. 검찰이 틈만 나면 우리 권영국 변호사님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이놈들이. 자, 저는 그놈들이 지금 민변의 해체를 기획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민변을 똘똘 뭉쳐서 지키고 검찰 해체시킵시다. 저는 검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잖아요. 물론 근데 또 경찰이 문제가 많아.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는. 그러게요. 이거 뭐라고 이렇게 답안을 내릴 수가 없네요. 아니 민중검찰을 만들면 되잖아요. 민중검찰이요? 변호사님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기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나쁜 놈들에 대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시스템 같은 거를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왜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직선제.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는 뽑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식의 제도도 지금 감정적으로 해보려고. 검찰 당장 해체한다고 했지만 사실 그건 뭐 올바른 해법은 아닐 테고 왜냐하면 강력범들 예방도 해야 되고 네네.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나쁜 놈들 네. 뭐 이제 문제가 됐던 조현아, 원세훈, 뭐 네네. 김용판, 이명박 예. 이런 사람들 구속도 시켜주셔야 되기 때문에 네. 검찰이 필요하죠. 그럼요. 예. 다만 진짜 제대로 수사하고 네. 기소하기 위해서 네. 시민이 직선으로 그러니까 지방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을 뽑아버리자. 네. 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게 되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예. 야, 그거 좋은데요? 예. 캠페인하고 계시나요? 이제 곧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좋습니다. 네. 그 영화 변호인에서는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성 변호사님은? 변호사님들은 좀 그 영화 남다르게 보신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그걸 보던 시대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느낌이 다른 말이 아니구나라는 게 지금 많이 와닿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예. 그런 것도 사실 뭐 지금 물리적 폭력이나 그런 것들은 그에 뭐 비한다고 이렇게 볼 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더 세련되게 지금 사람들을 탄압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일반 시민들이 그 부분에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시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 말 못하고 기죽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정부에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예. 것들은 너무너무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그게 예. 어떤 식으로 이제 탄압을 가하느냐는 당시에는 뭐 물리적 폭력으로 그러니까 입을 틀어 막았다면 이제는 뭐 경제적인 거나 이런 거 예. 사실 일반 시민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지금 바빠서,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해라고 지금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노동자들 파업하면 네. 예전에 형사구속만 시켰는데 요즘은 뭐 손배 가압류 네, 예. 해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도 막 국정원에서 막 소송 명예훼손으로 박원순 변호사한테도 2억 소송하니까 네. 사람들이 확실히 이축이 되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돈을 물어야 되는구나. 막 네, 국가가 네. 소송 예, 남발하니까 이런 식으로 입을 몸 맞게 하고. 참고로 해서 제가 3월 5일 날 국민TV 우리 으라차차는 저 손배 가압류 특집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손잡고라는 단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해보려고 노동자 손배 가압류. 우리 지금 쌍용자동차 노동자들도 지금 굴뚝 올라가 있는 거 네. 하루에 100만 원씩 내라잖아요. 네. 아니 돈 없어서 올라갔는데 하루 100만 원씩 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한 달이면 하지 말라는 3천만 얘기죠. 원인데 네. 죽으란 말이지. 네. 법원에서 그런 건 좀 예를 들면 저기 실정법상으로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돈 없어서 올라온 사람에게 가혹한 조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읽었던 예. 책 중에 아시겠지만 예. 나는 빠르 택시 운전사 그 책 보면 그 책에서 제일 강조했던 게 똘레랑스였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파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물론 불편하죠. 불편한데 내가 그 상황에 처음에 나는 어떨 것인가라는 걸 돌려놓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이제 그 정도 불편쯤은 우리가 좀 양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영화 변호인 이야기하다가 나는 빠르 택시인가 가는데 다시 영화관으로 가가지고 예. 시민들이 다음 하고에 올려준 글 중에는 또 이런 글도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크레딧 영화 딱 진짜 좋은 영화 보고 그 감동과 감상의 여운에 적고 싶은데 네. 영화 끝나자마자 크레딧도 다 올라가기도 전에 문을 확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원 선생님께서. 네. 분위기 확 깨지고 빛이 확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막 다 일어나서 나가고 근데 이렇게 이대한 영화라든지 감동적 영화 보면 딱 남아가지고 네. 크레딧으로 그리고 요즘 영화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크레딧 올라간 다음에 무슨 그 뭐죠 그 에피소드 같은 걸 틀어주잖아요. 네네. 그게 그런 감독님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주잖아요. 네. 근데 확 문 열고 사람들 막 다 나가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크레딧 다 올라가기 전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불만도 있었어요. 괜찮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예전에 그 또 하나의 약속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시민 투자자들로 모금을 해가지고 영화 뒤에 이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올라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시민 투자자들 이름을 영화 마지막 자막에 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직접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분들 어떤 마음이나 이런 게 너무 공감이 가고 고맙다는 예. 느낌 때문에 영화 끝나고도 바로 안 나가고 그걸 다 봤거든요. 근데 예. 이제 그때 막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그런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러니까요. 충분히 할 수 없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자 영화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라. 네. 청소한 다음에 또 다음 손님 받아야 된다 이런 네, 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더 벌려고 영화 상영 시간 진짜 늘어났잖아요. 극단적으로 네, 옛날에 네. 비해서. 옛날에 조조 한 10시, 11시면 조조는 요즘 아침 8시. 네. 제가 애랑 조조로 가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주말 토요일 날에 계속 애가 이제 아침밥 먹여야 되니까 애는 네, 네, 키가 커야 되니까 아빠 엄마가 키가 적어가지고 애한테 밥 먹이는 문제에 민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몇 번 놓쳤어요. 네. 이제 다 좋은데 크레딧 감사의 기회까지 안 주고 네. 다음 손님 바로 받고 광고 틀고 참 얄밉다 이런 또 이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스크린 크기가 많은 사람들이 스크린이 큰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음향도 빵빵한. 네. 근데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1관이나 2관 이렇게 자동으로 영화에 따라서 그렇게 돼 있지 그 스크린이 얼마나 큰지가 안내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작은 영화관에 배정이 되는 거예요. 멀티플렉스에서. 네. 그러면 굉장히 화면도 작고 소리도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일면 그 티켓에 또 하나 약속 영화가 2관이다. 그럼 2관은 뭐 100좌석짜리고 작은 영화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티켓에 이렇게 박아주면 어떻겠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예리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예전에 어떤 영화관 딱 갔는데 옛날에 제가 그 저희 대학교 근처에 있던 그 극장이 되게 조그만 극장이었는데 거기 있던 극장의 어떤 스크린보다 작은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 극장 맞아? 진짜 이런 생각이 거의 들더라고요. 비디오방 분위기. 네. DVD 요즘 DVD 방 비디오방은 뭐 없어진 거고 DVD 방 애랑 가끔 가갖고 거기서 공포영화 컨저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애가 공포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갖고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빠 저게 뭐 있는 것 같아. 괜히 봤어요. 그것 때문에 갖고 맨날 농문 열어주고 아무것도 없어. 얼른 자야지.
컨저링 본 다음부터 농물 문을 못 열어, 얘가. 괜히 봤어요. 그때 DVD방 아줌마가 그랬거든요. 애가 보면 정세 안 좋을 텐데요. 아빠가 이거 보는 거 약간 무책임한 것 같다고 그랬는데, 아니, 얘가 보고 싶어 하는데요. 막 봤는데. 일단, DVD방 화면 커졌더라고요. 네. 역시 그 DVD방도, 5번 보고 6번째 한 번 공짜거든요. 지금 5번 지금 찍어놨습니다. 곧 있으면 공짜로 볼 수 있어요. 부럽네요. 네, 항상 제 지갑에는 온갖 포인트 카드로 가득한데,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니까 티켓에다가 아예, 그러니까 스크린 크기, 예를 들면, 좌우 얼마다 이렇게 찍어줘라는 거예요. 뭐, 네. 그것도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지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우리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시민들이 매너 있는 관람 문화도 주문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도 전화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좀 심하시대. 더 충격적인 게 그 연극을 보러 갔는데 네. 그 연극 지금 막 앞에 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거기서 전화 받고 있어요. 와.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그러니까 분명히 앞에서 꺼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고백하는데 저는 문자는 보내본 적 있어요. 전화는 받아본 적 없고. 예. 근데 문자하면 잘못하면 빛이 약간 올라오니까 예. 그 좌석 밑에다가 이렇게 예. 넣어갖고 급한 연락이 온 예. 거예요. 차 잘못 세웠다고. 죄송합니다. 영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성근회장 또 거의 이제 막바지인데 영화와 관련해서 더 이렇게 하실 말씀. 중전마마님께서는 영화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열받는 거? 오늘 이야기 다 공감하죠. 뭐 팝콘부터 시작해가지고 광고, 뭐 보고 싶은 영화 안 틀어주는 문제, 시네마 포인트 주말 사용 못하게 하고 좌석 좁고, 오케이. 공감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성 변호사님 뭐 한번 또 뭐가 불만이셨는지 아니면 뭐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예.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예. 청소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팝콘 버리고 한 거. 예. 음식물 떨어졌는데 아니 다음 손님 적어도 식당 가보면 다음 손님 이렇게 들어올 때 상이랑 다 깨끗이 치우잖아요. 예. 예. 우리 중전마마님 뭐. 아니 저도 사실은 얘기하고 싶었던 네. 게 네. 그 극장의 좌석들이 다 네. 천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천이 굉장히 오염 물질이 많이 끼기 쉽고 그다음에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생물들이 살기 예. 쉬운 네. 환경이거든요. 닦아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앉아서 보기는 하는데 굉장히 찝찝한 느낌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대로 소독은 할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네네네. 그래,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스트 뺐는데, 사실은 청소, 청결, 위생 문제, 안전 문제까지에 대한 글도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제가 공정위 신고하기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일단은 주로는 공정거래 부분으로 이렇게 네. 했는데, 그것도 정말 많이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실제로. 아, 그렇구나.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좌석이 푹신하고 편안하되 위생적인 좌석으로 네, 교체를 예. 촉구하고, 그 다음에 청소. 그러니까 이게 손님 어떻게든 더 받다 보니까 네. 이러면 층간소음이 심해진 이유가 그 주어진 용적률 범위 내에서 재벌대기업 건설사들이 한 개층이라도 더 지으려면 한 개층이라도 팔려면 그게 한 8, 9개 파고 막 그러잖아요. 층간을 윗집 아랫집 층간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층간소음에도 악영향을 끼친 거로 나와 있거든요. 약간 비슷한 논리인 것 같아요. 손님 하나라도 더, 한 타임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도 올라가기 전에 들어와갖고 다 나가라 그러고 네네네. 청소도 안 하고 다음 손님 받고 광고 틀어주고 광고 틀 시간 있는데 청소할 시간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리하신데요, 성 변호사님.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안타까운데 닭장 있잖아요. 그 멀티플렉스 그런 느낌이 닭장을 연상시키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들 시민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닭들도 이렇게 계속 그 좁은 닭장 속에 있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맞아요. 육질이나 이런 것도 안 좋고 그게 동물 학대에 해당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돈 내고 영화 보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민학대. 완전 우리 지금 성춘 변호사님 영화관 최고 전문가 돼버렸어요, 이제. 영화관들 CGV하고 롯데시네마는 이제 성춘 변호사님 이름만 나도 벌벌 떨지 않으실까. 그럴까요? 예. 그래요. 아무튼간 앞으로도 우리 민변에서 훌륭한 활동 계속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포탈 다음 아볼에 가서 글 남겨주시란 말하고 네. 참여연대 후원회원
꼴까봐 싫어하는 거고. 예. 나중에 민변 노원에 생기면 더 관심 가져주시고. 네. 성 변호사님의 이제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뭐 영화 문제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법에 그런 판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다는 법이 돕지 않는다, 약간 그런 예, 식의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그거를 무조건, 그러니까 참는 게 능사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엄한 데 가서 화풀이를 하지 마시고. 그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예.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소비자들을 약간 봉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잖아요. 예.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근데 지금 현행 법상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그 뭐지? 물품에 대해서 과도한 가격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아직 발달하지 않았어요. 미국에 비해서 보면요. 소비자 집단 소송 제도가 네. 없잖아요. 네, 진짜 네. 열받아요. 그거 네. 빨리 만들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을 더 약간 봉으로 알고 막 이렇게 한 번에 수익 챙겨가고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불이익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소비자 여러분들이 많이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역시 그러니까 통신, 정유, 휴대폰 달망기, 네. 영화, 자동차, 아파트 이게 다 재벌 대기업들이 장악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거예요. 심지어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까지 몰아내서 재벌 대기업 대형마트까지 삶이 완전히 재벌 대기업 노예가 되어 있다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맞서서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찾아 나가자. 네. 경제민주화. 네. 그러니까 역시 소비자 문제에서도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네. 청취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감기 때문에 목소리 좀 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저는 우리 국민TV 으라차차를 생각해서 아프지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정말 생방송 사수하고 싶었는데, 오후에 청년문제 대토론회 때문에 녹음으로 하게 된 거, 그 역시 양해 구합니다. 대신에, 오늘 진짜 정말 뜻깊고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해요. 으라차차만이 할 수 있는, 국민TV만 할 수 있는 좋은 주제였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거 다 묶어서 캠페인하고 공정히 신고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